그럼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 중에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게 금, 달러, 주식이다. 그죠? 금, 달러, 주식 이 시국에 사도 되나? 그리고 경제위기 때 안전자산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금부터 볼게요. 금의 장점, 황금성이 좋죠. 그리고 플러스로 이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원이죠.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다 인정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심리 같으면은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 그거는 심리죠. 위험자산이었지만 세계에서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쳐준 적이 있느냐? 없죠. 그렇지만 금은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경제위기 때마다 가격이 오르더라. 자, 그래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했다. 금 펀드까지도 올랐다. 금값 강세 보이면서. 그리고 뭐 이 여파에는 연방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뭐 양적 완화도 추후에 효과를 줬겠죠. 이건 12일 기사니까.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올랐더라.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자, 비트코인까지 올랐다. 엔화도 올랐다. 엔화도 기축통화니까 안전자산 중에 속하죠. 그랬을 때 금 현물 가격 보니까 엄청 올랐는데 요 시점부터 여기까지 갑자기 급락하더라. 자, 언제? 2월 말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랐다가 19일까지 뚝 떨어지더라. 몇 퍼센트? 거의 한 12.5% 정도 빠졌죠. 8분의 1?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오르는 추세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래프를 여기만 짧게 떼놔서 그런데 이미 이만큼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정점일지 아닐지는 앞으로 위기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금 사는 게 무조건 올려. 볼까요? 뭐 달러로도 뭐 이렇게 됐다. 6개월 만에 최대 30%. 이건 언제냐? 리먼 때. 이게 리먼 때죠. 금값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2011년 8월 위기, 유로존 위기까지 겪을 때 여기까지 올랐다가 1800대까지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졌더라. 뭐 6개월 만에 1700대 떨어지고 1000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41.6%나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금을 물론 사는 건 좋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건 지금 금이 여기일지는 여기까지 떨어져도 또이또이죠. 여기쯤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금 처음 해보는데 누가 금 사라고 해서 금을 막 샀어요. 지금 요새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고 금 계속 사라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개손해죠. 왜냐면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경우는 가격이 오르지만 더 위축될 경우는 현금으로 가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났다. 그러면 금값은 똑같죠. 유동성으로 늘어나는 거죠. 부동산처럼. 근데 부동산이랑 다르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금성이 편하기 때문이죠. 유동성만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생산성이 있는 주식이나 이런 데로 빠지라.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죠. 최근 걸로 봅시다 이거. 늘 얘기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산다든가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요때 샀어요. 나 한 요때쯤 샀는데 정말 현금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요쯤이에요. 그러면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 위기 때 항상 벌기는 어렵고 날아가기는 굉장히 쉽더라. 당시에 돈을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금값도 치고 빠지는 세력이 있어요. 모든 자산에는. 그러니까 항상 잘 아시는 분들만 들어가라.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남기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국내 시대도 보면은 정점은 이미 2월 말에 찍었죠. 3월에 더 위기 얘기 나왔는데 회복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2월 말에 산 사람들은 손해볼 가능성도 있더라. 자, 안전자산 달러로 가볼게요. 금도 위험해질 때는 어디로 간다?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달러로 간다. 언제 올랐냐? 자,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올랐다. 이거는 달러 지수 선물. 달러 지수예요.
언제 올랐다? 금값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달러 가격이 오른 거죠. 위험하다 싶으니까 금 팔아서 달러로 간 거죠. 이렇게 현금 확보하면서 빠질 때가 있더라. 자, 한국 환율 역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르는데 조금 더 늦게 오르죠. 선물이니까 10일부터 23일까지 정점 찍더라. 이때 1273원 다시 떨어졌죠. 양적 완화하잖아요. 근데 달러는 금처럼 이렇게 한정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풀어버리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화 스와프도 있고, 그러니까 달러도 무조건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겠더라.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1225원 떨어졌다 올랐다 하죠. 지금 이때 한번 세력들 들어와서 올리고 떨어뜨렸다가 이제 또 다시 올리는 거죠. 달러도 조심해야 된다. 그 황금성이 좋다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은 그 위기시 빨리 현금화할 수도 있다. 좋게 따지면 이렇지만 나쁘게 따지면은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다. 세력들이 치고 들어오면. 금이든 달러든 뭐 해야 된다? 잘 아시는 분들만 사라. 안 되면은 현금 가지고 있어라. 특히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더 하락했을 때 살 수 있을 여력을 만들 수도 있더라. 총알이라고 하죠. 뭐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나중에 뭐 3전 살 거라고 총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자, 그럼 세 번째로 주식 볼게요. 주식이야말로 위험하죠. 자, 다우존스 지수 떨어졌어요. 다시. 제가 분명히 지그재그 하면서 결국 요거 작전 세력들 계속 치고 나가는 거, 뭐 항상 이슈는 있었죠.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요때 오른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떨어진다고. 떨어졌죠. 왜? 국제 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아무리 그 질병 문제가 계속 뭐 더 심화되긴 했지만 회복되더라도 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없다. 지수의 완전한 회복은 없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21달러?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배럴당. 그리고 저기 뭐였지? 브렌트유도 20달러대다. 40달러는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20달러대에서 놀고 있다. 오늘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뭔가 이슈 나올 때마다 기대 심리를 노리고 먼저 사놓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리고 기대 심리 들어오면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왔다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번에 좀 많이 해먹었죠. 선물도 떨어지고 있죠. 그 금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올랐는데 선물은 떨어지고 있었죠. 이미.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회복되는 듯 했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죠. 미국 떨어지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늦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외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죠. 이거는 오를 때도, 이때도 계속 매도하고 있었어요. 개미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계속. 지금쯤이면 나중에 길게 보고 회복되겠거니. 근데 경제 위기가 길어지면은 그 주식을 팔아서 여력을 마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팔아서 여력을 마련할 때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외인들 팔고 있잖아요. 계속. 거의 한 2, 3주째 계속 팔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샀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외인들이 미국 증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샀다가 치고 빠지려고 산 거다. 이거밖에 안 보이죠. 코스피가 죽는데, 코스피가 우량 기업들이잖아요. 코스닥은 조금 더 신생 기업들이고.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코스닥이 올라가겠냐고. 원래 상식적으로는요. 그래서 회복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했더라. 외국인 매도할 때는 그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개미들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유동성이 이제 부동산 안 사죠. 안 사고 주식으로 이동했더라. 그러면 이 주식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뻥튀기로 해가지고 가격 뻥튀기 한 거는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하고 나면은 그때쯤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더라. 자, 삼전 엄청 떨어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6만 얼마였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지금 계속 뭐 삼정 같은 거 사라, 아니면 저기 뭐 떨어졌다 최근 다시 회복되긴 했는데 아직 위험하죠. 삼전 사라, SK 하이닉스 사라. 많이 떨어질 땐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 30%. 지금은 한 10% 회복했지만 우량주들도 별 수 없다. 세계적인 위기인데. 얼마 전에 근데 누가 뭐 삼전, SK 하이닉스, 강남 아파트 같은 안전자산 사라고 누가 그랬죠? 자, 누구인지는 뭐 다음에 언제 깔깔이 있고 다시 얘기하든가 하겠지만, 자, 금리 내리고 재정 풀어도 계속 폭락하더라. 다우지수 또 떨어졌다. 계속 떨어졌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 약세장을 상징하는 베어에다가 아마겟돈을 섞어서 베어 마겟돈이 왔다.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굉장히 위험하죠. 주식은 더 위험하죠. 사실은 주식은 모르는 사람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왜 부동산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도 그나마 괜찮았냐면 천천히, 모든 반영이 천천히 되니까. 근데 주식은 모든 반영이 즉시 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산을 몇십 프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선물 거래하는 사람, 선물 한 20% 넣어놨는데 뭐 그날 10% 떨어지고 또 다음날 5% 떨어지고 또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메꾸다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빚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력 떨어지고 나머지 자산들도 다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자, 일시적인 현상이다. 바닥 찍어서 다시 역대급 상승했을 때도 일시적 현상이다.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죠. 뭘 사야 돼요 지금? 아는 것만. 주식 하신 분은, 주식해서 내가 돈 좀 벌어본 사람, 그래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주식은 좀 위험하니까. 금, 달러는 그래도 잘 아는 분들은 해봐라.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금이 오른다더라, 누가 달러가 오른다더라, 그렇게 했다가 순식간에 털릴 수가 있더라. 경제 위기 때는 항상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근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잃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돈을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지났을 때 착실하게 자산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내 집 마련을 하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괜히 뭔가 잘못 도전했다가 잃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오히려 회복돼서도 마찬가지더라. 자산 형성을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산 하면서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동산은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테지만 그때는 재테크도 못한다. 경제가 살아났을 때. 부동산은,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재테크가 아니고, 따라서 지금은 내가 여태까지 경제 공부를 안 했다, 너무 막 주식은 어렵고 부동산은 너무 올라서 엄두도 안 났고, 현금 가지고 계셔라. 지금은 자산을 보존하고 착실히 그냥 저축해서 늘리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 최고의 투자다, 최고의 재테크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